여러분은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누르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 속도가 느리다고 느껴지시나요? 보고서 작성이 힘드신가요?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챗GPT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11년차 현 직장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챗GPT와 관련된 여러 서적, 논문, 강의, 영상 등 나름 많은 시간을 들여 학습을 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세상에 나와 있는 챗GPT 관련 컨텐츠 중 쓸모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왜 이러한 내용은 없을까?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가?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와 같은 직장인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시행착오로 겪어온 시간만큼은 낭비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MIT 연구진들이 493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챗GPT를 사용하면 특히 글쓰기 작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작업 완료 시간이 무려 40%나 단축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무려 3시간 12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와, 놀랍지 않으신가요? 업무에 있어서 일정 관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린 이 시간을 다른 중요한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의 퀄리티도 18%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글쓰기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활용하기 위해서는 챗GPT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챗GPT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챗GPT가 그냥 친구와 카톡하듯이 그냥 대충 물어보기만 하면 뚝딱 하고 답을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마치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이 광고를 하고 세상이 그렇게 떠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대충 물어봐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만 돌아오게 되죠.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한 거짓 정보도 쏟아지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잘 물어봐야 합니다. 최고의 과학자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올바른 질문을 알게 되면 5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물어봐야 할까요? 요즘에는 뭔가 배워야 할 게 생기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유튜브에 챗GPT 활용, 챗GPT 업무, 프롬프트 기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관련 영상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해당 영상들을 보시고 스스로 프롬프트 기술을 익혀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무언가를 배울 때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고 진짜 학습은 책을 보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교보문고 어플에서 챗GPT라고 검색만 해도 관련된 책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업무에서 쓰는 프롬프트 기술과 사례에 대한 목차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기획서, 카피라이트, 아이디어 얻는 법, 메일 작성 방법 등 직장인이라면 혹할 수밖에 없는 목차들이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학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과 책만 봐도 업무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이걸 프롬프트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의문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프롬프트는 나도 쓰겠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히 케이스 다이어리라고 느껴졌습니다. 각 업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프롬프트를 기대했지만 너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게 필요해. 그러니 이런 걸 작성해줘. 케이스만 많지 그냥 이 문장에 들어갈 단어들과 상황만 바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라고 하면 보고서의 목적, 보고서를 받는 사람이 다를 것이고 회바회, 부바부, 팀바팀, 심지어 사바사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해야 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프롬프트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챗GPT 업무 활용을 주제로 한 책에서 알려주는 제안서 프롬프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고 계속 핑퐁하는 방법이죠. 좋게 말하면 제로샷 플러스 COQ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반면에 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단락을 나눠서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고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챗GPT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가 제안서를 더 퀄리티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제안서 작성 프롬프트라 할지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보이시죠? 제 모든 프롬프트는 실무 적용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3C, SWOT 분석, FAB, Y 사고방식과 같은 비즈니스 분석론을 접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도 아직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곳에 단톡방 링크를 남겨둘 테니 들어오시면 Q&A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책이나 영상, 강의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인사이트를 반드시 얻으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